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오랜만에 종목 상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3년 전에 대주전자재료와 PNT를 탐방을 갔었던 회사들인데요. 탐방 갔다 온 내용들은 이제 카페를 통해서 무료로 확인이 되시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좀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방송을 좀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방송을 열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매매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대주전자재료와 PNT인데, 두 종목 다 공교롭게도 이제 그 2차전지 쪽 관련된 종목입니다. 뭐 하나로 좀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주전자재료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고 있는 업체고, 그리고 PNT는 이제 롤투 장비 쪽을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부장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제가 최근 시장의 흐름을 좀 간단하게 살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2차전지 쪽 관련된 종목이 연초, 그러니까 올해 초에서 한 2분기까지, 3분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7월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PNT도 보시면 7월에 거의 이제 고점을 찍었죠. 7월 26일 날 고점을 찍었고,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도 뭐 올해 4월에 고점을 찍긴 했는데, 이 고점을 찍은 흐름이 추가적으로 계속 갱신은 되진 못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7월에 거의 뭐 한 3분의 2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었던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2차전지 쪽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역시나 에코프로가 7월 26일, 에코프로 BM 역시 7월 26일, 뭐 LNF는 역시 7월 26일 날 한 3분의 2 정도는 달성이 됐고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분기까지 나름 좀 좋았고, 7월 26일 날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3분의 2나 최고점을 갱신했었던 흐름이 났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대주전자 재료와 PNT로 좀 두고 보시면,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이제 매수 주체가 될 거잖아요. 시가총액 자체가 대주전자재료는 1조 5천억, 그리고 PNT도 역시나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1조 6천억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들이 나홀로 접근을 해서 주가를 부양하지 못할 수준까지 왔습니다. 1조가 넘어가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핸들링을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특히나 8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중 자체를 계속 줄이고 있어요. 외국인은 8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줄이고 있고, 기관은 7월 중순부터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잘 버틴 거죠. 그리고 PNT가 이런 흐름이고, 대주전자재료도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그 외국인 비중은 역시 7월 들어서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기관에 대한 수급도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정점을 찍고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가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에 잠깐 늘어나는 듯 보였지만, 뭐 오늘 다시 또 매도세가 좀 나와서 좀 줄어든 흐름입니다. 어찌됐든 추이 자체는 PNT보다는 나쁘진 않은데, 기관에 대한 수급 자체가, 근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차전지 업종들에 대한 흐름인데,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7월에 정점을 찍고 나서 대부분 다 이제 보시면 대주전자재료도 이런 흐름이고,
PNT도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뭐 PNT는 7월 26일 고점을 찍고 갱신하고 나서 떨어졌지만 이내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반등이 되레 이제 얼마만큼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좀 팍팍 터지면서 상승을 해야 일단 뭐 추가적인 고점 부근대까지도 만들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추이 자체는 하반 경직선을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 65,000원 정도에서 잡아놓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는 흐름이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그래도 좀 낮아요. 한 4만원대 사셨다라고 하시니까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어느 정도 시점까지를 놓고 딱 보고 이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전량 수익 실현하겠다 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PNT는 일단 뭐 주봉으로 좀 길게 볼까요? 주봉으로 보시면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선 자체가 이 구간이에요. 2020년의 고점, 그리고 2023년의 뭐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 계속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을 유지했었던 선이 62,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빠지면은 지금 7만원에서 62,000원이면 10%가 넘게 빠지는 거니 손실이 극대화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23년에 고점이었었던 부분, 그리고 시작 7월에 한번 이 고점을 돌파했었던 시점, 이 시점을 지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가격은 한 67,000~8,000원 정도가 되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일단 좀 보유를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8만원 선까지 보시자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대주전자재료는 7월 26일날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형적인 박스권 흐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길게 보면 이 8만원대 후반에서 좀 길게 보면 11만원대까지에 대한 이런 이제 박스권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네, 이 4월에는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한 차례 상승을 하면서 예전 고점을 갱신했었던 흐름도 나왔었죠. 근데 최근 흐름을 보시면 이 박스권 흐름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길게 보면 85,000원, 좀 짧게 보면 박스권 자체를 88,000원에서 89,000원, 거기에 이제 11만원 정도 선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큰 틀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주전자재료도 뭐 4만원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니까 뭐 지금 이제 수익권이십니다. 그래서 러프하게 뭐 8만 짧게 8~9천원 얘기를 해드렸지만, 러프하게 봤을 때는 한 85,000원까지도 버티실 수 있다라고 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뭐 11만원인데 11만원을 양호하게 유지를 하면 다시 뭐 13만원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2차전지 쪽 관련된 종목들이 점차 예전 흐름들을 보시면 장 초반에 음봉이 나오더라도 음봉을 그러니까 이런 음봉이 나오더라도 아랫꼬리를 상당히 달면서 그 다음날 뭐 양봉으로 전환돼 버리는 흐름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에 투과적인 상승 모멘텀도 없을 뿐더러 그동안에 주가가 너무 많이 좀 올라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PNT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이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게 뭐 계속 뭐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실적으로 뒤밀고 있는 이제 리오프닝 쪽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뭐 카지노 쪽
그리고 면세점 쪽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뭐 이런 쪽 역시 상승을 하고 있고, 화장품 쪽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패밀리나 잉그루드렉 같은 이런 종목들은 계속 고점 갱신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노보노디스크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원래 이제 당뇨병 치료제였는데, 이게 비만 치료로, 그러니까 비만에 좋은 살 빼는 다이어트 제품의 효과가 탁월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루이비통의 시가총액을 앞섰다라고 하죠, 어제. 그래서 그 당뇨병 치료제 쪽 관련된 종목들, 바이오 쪽으로 엮인 종목들이 뭐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 쪽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를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에 대한 부분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라는 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찾고 있는 흐름이다 라는 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노보노디스크 관련된 종목으로 치부되고 있기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죠.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여전히 상승을 했고, 거기에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 위주로도 상승을 하고 있다 라는 거는 좀 2차전지한테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수급 자체가 2차전지로 집중이 다 되어버리는 그런 흐름이었잖아요. 근데 이 수급 자체가 집중이 되지 못하고 이제 분산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다 라는 거는 2차전지 입장에선 별로 좋지 않죠.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 쪽까지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특히나 원격 진료 쪽 관련된 딥노이드, JLK, 루닛, 이지케어텍 이런 쪽 있죠. 이런 쪽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제 거의 뷰노도 8,000억까지 갔고요. JLK도 6,000억, 루닛은 3조까지 갔네요. 딥노이드도 3,000억까지 올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해 보면 2차전지 관련주들로만 매수세가 집중이 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라는 거를 감안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